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서 오시게 보인당일세. 안녕하세요. 보인당의 버추얼 신운셀러 효령아씨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댓글 발걸음 해주신 볼당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볼당의 캐릭터 올려주세요. 오늘 날씨 너무 흐려요. 그래서 컨디션이 너무너무 다운됐었는데 또 볼당 제가 캐릭터 보인당에 올려주세요. 또 이 점사장에 앉으니 기분이 또 업이 되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환절기라 진짜 볼당의 캐릭터 올려주세요. 감기가 유행이라 병원을 갔는데요. 사람들이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볼당 캐릭터 대기가 너무 올려주세요. 길었어요. 그래서 다들 몸이 먼저니까 이제 봄이기도 하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뭐 볼피님 안녕하세요, 효령아씨님. 아. 저도 왔습니다. 기다렸어요. 저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또 궁금증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맞아. 우리 볼피님은 또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 방송에 네. 너무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저의 궁금증이 확 풀렸어요. 다행이에요. 네. 우리 또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요번에는 사실 네. 또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그 궁금한 거. 예, 살살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네. 띠별 좋은 띠, 나쁜 띠 알려주셨는데 또 띠별 운세를 또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대운. 대운. 네, 대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또 궁금해하고 맞아요. 알고 싶어하고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대운은 언제 언제 오는가 오나.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지금 봄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현실 세계 손님들을 보면요. 들립니다. 보통 10월 달부터 이제 많이 드시거든요. 내년 운세를 보려고. 네네. 그러면 네, 정말 10분 중에 5분 이상은, 반 이상은 저 언제쯤 운이 올까요? 맞아요. 언제쯤이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럼 너무 제가 궁금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제가 알려드리면 희망이 좀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멀다고 지나쳤다고 또 상심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는 또 알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좀 요즘 또 힘들고 또 한 해 한 해 갈수록 또 일이 또 꼬여지거나 잘 풀리지 않으면 나는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대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자, 대운. 일단 운이라는 거, 운이, 자, 사람이 노력이 50%, 그리고 운이 50%예요.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운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운만으로 그냥 운기만 좋다 해서는 대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대운이 아니다. 내 운기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초년, 중년, 말년으로 해서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고 또 운이 왔는데도 그냥 거기서 그냥 좋은 걸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내가 크게 받지도 못할 때도 많고.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운도 대운이지만 자, 사람은 노년이 좋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초년 때는 뭐 아직 뭣도 모르고 그냥 좀 엎어지고 넘어지고 갈 때고, 하지만 또 중년 때는 내가 또 그만큼의 노력을 한 것에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노년에 내가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 맞습니다. 편하다라는 게 건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뭐 나의 어떤 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말년이 가장 좋으신 분들이 저도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말년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사주를 봐도 그렇고, 네. 또 그분이 딱 들어왔을 때 사람은 얼굴의 기운이 다 나타나요. 물론 말하는 언행과 행동에도 그런 게 나타나지만 네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관상을 보면
벌써 틀려요.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저희 한국인들은 굉장히 맑은 피부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관상이라고 하셔서 이게 저희가 일반 사람들은 뭐 빛이나 뭐 그 사람의 뭐 풍기는 아우라 같은 거를 잘 모르지만 약간 보통 이렇게 맑은 피부, 좋은 피부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걸까요? 아, 피부로는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고요. 저희는 이제 손님들이 딱 들어섰을 때 네네. 지금도 말씀하셨더니 그분의 풍기는 어떤 아우라,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관상적으로 보면 관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뭐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뭐 이렇게 다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관상쟁이가 아니어서 그저 그냥 그분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 느낌 그리고 그분의 어떤 분위기, 아우라, 예, 그런 것들로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정말 뭐 초년이 됐든 중년이 됐든 말년이 됐든 이렇게 좀 운기가 좋으신 분들은요 정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이세요. 아. 그거는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한 우물만 파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아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뭐 지냈는데요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점사를 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혹시나 대운을 혹시 저희들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네네. 자, 그러면 볼피님, 네. 제가 볼당의 피디님이시니까 네네. 예, 닉네임을 볼피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볼피님, 대운이 뭘까요? 그냥 들었을 때는 좋은 운? 큰 운. 큰 운, 크게 들어오는 크게 운? 들어오는 운?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네네. 대운이라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올 수 있는 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대운은요, 이제 무속에서 이렇게 보자면, 효령아 씨가 보는 입장에선,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이 틀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효령아 씨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운이 온다라는 건, 일단, 재물운도 좋고, 또, 인복. 우리가 인복을 빼먹을 수 없어요. 그쵸? 네. 인복의 운도 있어야 하고, 또, 조상의 덕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예. 오. 그래서 그런 운이 갖춰졌을 때, 저희 무속에서 하는 게 있어요. 다 뭘까요? 신의 기운을 받자고 운마지구슬해요. 운마지고 처음 들어봅니다. 나의 운이 이만큼이니 내가 좀 갖춰졌으니 그것에 더해서 하늘의 운을 받는 거죠. 네네네. 신령님의 운을 좀 덕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운 때 보통 운마지굿을 많이 하기도 해요. 네네. 그런데 아까 대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대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전에 일단 운이 바뀔 시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가 운기가 바뀔 시기. 네, 그것만 알아도. 그렇죠. 예. 일단 운이 바뀔 시기에는 제 효령아 씨의 경험이나 제가 봤었을 때 정의를 내리자면 첫 번째,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요. 인간관계. 그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어떤 뭐 큰일도 없는데 점점 정리가 돼요. 멀어져요. 그리고 잘 지내던 사람과도 연락이 끊기게 되고, 그래서 뭐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요. 어떻게 좋게만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다 인간관계가 된다라는. 그렇죠. 예, 좋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람하고. 네. 그렇게 되듯이 뭐 안 좋게 된다 그러면 뭐 많은 뭐 구설도 있을 거고, 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가 오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여차여차한 이유로 일단 관계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직이나 이동이나 주변 환경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네네네. 생각지도 않게,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든지, 네네. 아니면 내가 갑자기 멀쩡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잘렸어요. 그런 것도 사실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환경적인 게 많이 변화가 돼요. 운이 바뀔 시기에는. 너무 갑자기 잘렸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그렇죠. 없겠어요. 잘만 예. 보면. 근데 또 우리는 일적인 걸로 들어가면 생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뭐 운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바뀔 시기에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운이 바뀔 시기에는 일단 금전도 좀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죠. 선생님, 근데 이게 대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게 너무 없어지니까요. 뭐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볼피님이 너무 네.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저도 그럼. 긍정 1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좋은 일이 오기 이전에 안 좋은 일들이 먼저 치고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야 좋은 것도 들어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음과 양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 이렇게 일방통일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이 바뀔 시기에는 그렇게 나한테 내가 의도치 않게끔 어떤 그런 뭐 판란이라면 판란일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고, 또 재밌는 거,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안 하던 행동이요? 평소 때는 뭐 안 해봤던 일을 자꾸 네. 해서 저지레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내가 평소 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해서 좀 본인도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운이 오기 전이라기보다는 운이 바뀔 시기에는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뭔가 자꾸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뭐 예전에 생각했지만 안 움직였는데 왠지 이 시기에는 그냥 무작정 해본다던가. 그게 운이 좋았을 땐 상관이 없는데 운이 좋지 않았을 때 뭐 내가 하지 않았던, 굳이 벌리지 않아도 되는 네네네.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징조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네네네.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시기에는 그런 변화적인 게 생기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대운이 오기 전에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또 모든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도요, 네네. 잔잔히 해결이 돼요. 오. 모든 일을 크게 그러면 또- 벌어지지 않고도 잔잔히 해결이 돼요. 대운이 왔었을 때. 그리고 또 몸도 좋아져요. 내 체력도 좋은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기분도 좋고, 또 내 성격이 조금 까칠했어요. 네네. 근데 나도 모르게 좀 뭐 유연해져요. 성격도 좋아진다 그러죠. 그리고 걱정이 덜해지고 순조로워요, 좀. 순조롭다는 걸 느껴요. 보통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 신명이 있고 신기는 다 있다. 네네. 뭔가 직감이 좋다? 그렇죠. 육감이 좋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듯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뭐 퍼센트의 차이, 네네.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그런 직감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운이 들기 시작하면 본인이 일단 느껴요. 알아요. 어느 정도는. 정말 무디신 분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왜 그런 적 없으세요, 볼피님은?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살면서.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나 아무 일도 이렇게 잘 풀려도 되나? 있었어요, 저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이렇게 뭐 돈도 들어올 돈도 아닌데 네네네네. 너무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갈 돈도 왠지 안 나가도 되는 돈은 나가지 않게 되고, 네네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편안하지? 나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라는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저도 있어요.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네. 네. 올해는 아니었고, 네네네. 이게 잠깐이었어요. 그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요, 본인도 좀 느끼세요. 느끼세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해보지 뭐. 옛날 네네네. 같았으면 성향상 뭐 좀 주저주저 하시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해보지 뭐, 하지 뭐. 이렇게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서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게 알게 돼요? 대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네네네.
보피님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두콩이아님이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순간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두콩이아님 안녕하세요. 히히. 아 너무 재밌네요. 히히. 아. 저희 너무 집중해서 대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자, 볼피님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아닙니다. 아, 오늘 머리가요. 아주 굉장히 어느 미용실 다녀오셨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안 되겠죠, 저는? 예. 한복을 지금 입어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감사합니다. 더 눈부실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실망하시니까 절대 실제로 보실 일은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예, 우리 다 좀 이어가자 그러면 네네. 대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조금은 나에게 뭔가 사람도 약간 조금씩 떠나가고 일도 갑자기 뭔가 꼬이고 이러면 혹시나 나한테 앞으로 네. 또 좋은 운기에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 점이요? 제가 생각하는 대운, 아까 볼피님께서 대운은 뭐라고 하셨었죠? 큰 운? 운이 크게 다가오는 운? 네, 그 네. 운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하셨죠? 네, 네. 자, 무속에서 보는 대운은 보통 3년 대운이 있다, 네. 5년 대운이 있다, 10년 대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대운이라는 게 짧게, 물론 짧게도 대운이라는 게 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10년 대운 정도는 돼야 대운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대운이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그 10년 동안의 대운이라는 건 뭘까?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네. 그렇잖아요. 일단 우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자꾸 접하게 되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나 사람도 자꾸 나타나고, 계약 성사도 너무너무 잘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되지 않을 성사인데도 너무너무 잘 될 수 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그런 게 대운인데 그 대운을 왜 10년으로 보자면 그 10년이 그렇게 평탄하다고 치면 네네. 그 안에는 10년 동안 정말 평탄하지 않을 때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 2, 3년으로 치면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크게 올 운, 그 대운만큼은 아닌 운들이 와도 7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게 대운 아닐까. 그러겠네요. 근데 저희는요, 이렇게 손님들을 보면서요, 손님들이 여쭤보세요. 저는 언제쯤 큰 운이 올까요? 제가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언제쯤이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말 큰 대운을 맞이하시는, 제가 효령아 씨가 봤었을 때 대운을 맞이하셨던 분은 정말 못 봤어요. 진짜요? 그 해에 아니면 어느 때 해운년에는 그래도 운기가 괜찮아서 뭔가를 시작하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정도는 있지만 아주 큰 운이 들어오셨어요.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10년간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실 분은 정말 한두 명도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운은 아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을 왔는데, 네. 나의 운이 왔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러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초년, 중년, 말년 이러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중년 때, 한 40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초년, 네. 20대에서 30대 정도의 나이대분하고 50대 이후 나이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운기가 좋은 걸로 봤었어는. 네. 그래서 그렇다고 40대 없으신 건 아니에요. 예, 제가 효령아 씨가 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대운 때 좋은 일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네네네. 그럼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자,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전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인지라 운이 좋을 때, 맞아요, 운은 맞아요. 좋은데 내가 뭐든 잘 풀리는데 그래도 조금 건방져질 수 있거든요. 너무 잘 돼서요? 그러면 그때는 좋지만 그게 나중에 화근이 돼서 운이 닿았을 때 어떨까요? 돌아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겸손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왜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듯이, 그리고 두 번째, 운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정말 10년간, 7년간 이렇게 쭉 이렇게 나한테 대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향이 그래서 주저주저하지 않으시고 뭐든지 다 부딪혀 보시라는 거죠. 그래도
운기가 좋기 때문에 큰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성사가 되고 또 부딪힐 수 있고 한데 그거를 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맞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대운을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그거를 머뭇거리시면 그냥 흘러가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본인이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주는데도 못 받아 먹으면 아, 어쩔 수 네네네. 없다. 네네. 뭐 그런 거 같이.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왜 범띠생 분들이요 아마 다른 사람들 주목을 좀 받을 거라고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정말 범띠생들 참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많이 능력만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운이 안 좋았을 때는 내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저래?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바라보셨던 분들도 올해는 저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와 그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거 대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주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가 될 수 있고 하니 건방져지지 않고 겸손하면서 예, 그 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답니다. 역시 사람은 열심히 겸손해야. 그럼요. 예. 많이 벼도 익을수록 옛날 어른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깨가 조금 올라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네. 예, 어떻게 없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중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운이 안 좋대요, 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피님? 저도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저희 집은 좀 이렇게 보는 편이셔서 예. 그러면 사실 좀 몸을 사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좀 맞아요. 조심하고 한 번 볼 맞아요. 거 두 번 보고 약간 맞아요. 이런 네. 마음을 좀 가지는 편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발 네. 아무 일도 벌리지 마세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근데 손님들이요 말을 안 들어주세요. 다들 성격들이 있고 고집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해도요 꼭 하세요. 그리고 꼭 오세요 또. 그리고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미리 일러드리면은 물론 뭐 그거에 대한 선택은 손님들이시긴 하겠지만 내가 운이 좋지 않고 내가 뭔가 운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말 조금 전에 볼피님이 현명하신 거예요. 몸을 사린다고 하죠. 정말 일을 벌리지 마셔야 되는데 네네. 분명히 내가 운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이 시기에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아는데도 안 되니까 해보자. 맞아요. 그 마음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데 정말 안 될 때는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예, 죄송해요. 너무 격한 표현 써서.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운기가 좋지 않을 때는 내 스스로가 그거를 좀 인지하고 물론 이렇게 선생님들 찾아가서 보시고 어떤 비방도 하고 말씀도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올해는 뭐 좀 물가에 가지 마세요. 네. 좀 몸수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지켜주시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역시 이게 신혼셀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제 한 번 더 인지를 하는 게 아무래도 다음을 위해서도 좋고 그쵸. 이렇게 꼭 안 했으면 하는데 이제 오기가 나서 맞아요.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인지라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운기가 좋으신 분들 이렇게 딱 보면요 정말 아우라가 틀려요. 오. 그리고 눈빛이 틀려요. 아. 예, 저는 눈빛에서 많이 읽거든요. 눈빛이 틀려요. 오. 굉장히 강하면서도 편안하세요. 예, 안정감이 있다고 하죠. 네네. 예, 안정감이 있으세요. 오.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큰 10년 대운, 5년 대운, 3년 대운은 아니지만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운보다는요 그냥 무탈한 게 가장 최고입니다.
또 무탈한 게 가장 맞아요. 최고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저요, 돈은 언제 벌어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돈을 버시기 이전에요. 돈을 언제 번다, 뭐 모인다 이전에요. 나갈 것들이 안 나가게끔 하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명답이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많이 벌리면 좋겠죠. 근데 벌리는 것보다 나가는 것만 줄여지고 나가는 것만 피해져도 그 우리는 그다지 그래도 조금 힘든 거는 넘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효령아씨 생각은 그렇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한 번 더 인지를 하고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네. 이제 또 이 주제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사실 이 주제를 물어보고 싶고 하지만 사실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영수님. 사실 이게 여름으로 생각했던 맞아요. 궁금증이었었어요. 맞아. 근데 히히히는 여름이죠. 또 제 조카가 있는데 네. 요즘에 슬슬 귀신 이야기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고 네. 또 옛날에 우리 왜 전설의 고향 아세요? 네네네, 너무 잘합니다. 전설의 고향, 이불 뒤집어 쓰고 네네. 있으면서 봤던 네. 전설의 고향. 그리고 예. 제가 얼마 전에 파묘를 봤거든요. 예, 저도 하도 봤어요. 지금 뭐 100만 가까이 맞아요. 이제 나오고 네. 있는데 그 파묘에서도 귀신이 요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뭐고 요괴는 뭐고 이런 것들이 또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약간 등골이 좀 오싹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효령아씨님께 제가 여쭤보려고 자,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체험했던 귀신 이야기. 제가 체험했던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네네. 일단 가장 오싹한 경험담 전에요. 네네. 제일 먼저 귀신이라는 거를 본 첫 번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네. 한창 제가 신병으로 힘들었었을 때 힘들었었을 때 저희 집에 있는데 네.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요거는 약간의 에피소드? 네네네. 약간의? 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자 현상이. 근데 네. 얼굴, 코, 입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대화도 할 듯한 굉장히 오랜 시간. 네네네. 그런데도 참 희한한 건 뭔 줄 아세요? 무서워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처음에는 오싹하더니 그게 하루도 보이고 3일 뒤에도 보이고 5일 뒤에도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근데 이게 형체가 정확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같은 귀신이라고 느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같은 귀신?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같은 사람이 계속 있다고 있다고 느끼셨어요? 네, 왜냐하면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전 내림도 받기 전이었는데 예. 나이가 딱 나오고요. 아, 그리고 어떤 연령대도 나오고 나이도 나오고 이런 게 느껴졌었어요. 그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우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제자였다면 네. 뭐 좀 물어봤을 텐데 물어봤을 텐데 질문은 못했고 네. 제가 느끼는 건 30대 초반이었어요. 어. 근데 그 남자분의 형상이 있었는데 키도 굉장히 크고 오. 등치도 좀 있고 호리호리하면서 그래서 그분을 뭐 하루 봤다가 3일 뒤에 봤다가 5일 뒤에 봤다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비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가끔씩 그렇게 볼 때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래도 너무 자주 보시는 편이시네요. 근데 그러다가요 또 한 2개월, 2달, 3달 지나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었던 게 여기에 거주하는 귀신은 아닌가 보다. 이집저집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어쨌든 그러네요. 우리가 귀신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네. 돌아가신 분.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만 그냥 그렇게 처음 봤던 그 귀신이 오싹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무섭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더 기가 세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기하거든요. 혹시 저쪽에 댓글 보니까 네. 지아씨 젠님? 네. 젠님이 그 색깔
색깔로도 보이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흑백 컬러. 컬러는 아니에요. 아. 컬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흑백이 문제가 아니고 옷 색깔이 검정색이었어요. 근데 저승사자는 아니었답니다. 분명해요. 다행입니다. 저승사자는 아니었답니다. 네, 다행입니다. 분명해요. 예. 근데 옷 컬러 입고 있는 그 형체의 컬러가 흑백이었었고요. 검정색이었어요. 네네네. 칼라로 보이진 않았어요. 와. 알록달록한 컬러색으로 보이진 않았고, 그리고 형체 자체가 좀 약간 왜 우리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 안개처럼 퍼지는 좀 네, 그런 네, 네, 거 네, 있죠? 네. 연기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주변이 좀 그런 어떤 약간 흐리흐리한 그런 거지 정확하게 눈, 코, 입이 보이고 그때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아, 그래서 느낌으로 알았던 거죠. 선생님, 진짜 저 약간 네. 심쿵했던 게 네. 그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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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였다면 지금은 또 아, 지금은 또 경험상 다른 느낌으로 예, 그리고 보이시는 말도 걸어요. 아. 그래서 대답을 해요. 이 이야기는 또 조금 네. 지나서 또 이게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서. 와, 우리 벌써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갔는데 네. 저는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정말 강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예. 네, 마음의 준비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자, 제가 정말 팔팔했던 20살 시절에 네, 그때 광고 녹음실 어때요? 보피님, 녹음실이 있고 네. 아, 그래요. 부스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녹음할 수 있는. 근데 광고 녹음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행사가 있었어요. 예, 어떤 행사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야근을 했었어요. 새벽까지 거의 뭐 4, 5시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거의 아침까지 네. 계셨네요. 근데 녹음실은 보통 지하에 있잖아요. 네네. 예, 지하에. 자, 그래서 지하에 룸이 3개가 있는 녹음실이었답니다. 근데 그날은 하필이면 제일 큰 룸에서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또 저희 학원생들, 꿈꾸는 학원생들, 우리 서울을 공부하는 네. 학원생들 2명하고 식당님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컴퓨터에서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일을 하는데 갑자기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나 한 잔 타가지고 올까 하고 의자에 딱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부스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네네. 안쪽에서 녹음을 하는 방인 부스요. 네. 물론 다 불이 켜져 있었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저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여자애예요. 근데 나이대가 한 16, 17? 그 정도 되는 정말 앳된 소녀. 그럼 정확히 봐도. 보이신 거예요? 예, 그냥 봐도 앳된 소녀예요. 근데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네.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때는 눈을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눈을 제가 깜빡깜빡하면서 다시 봤었을 때 네네. 그 아이의 눈이 정말 제가 이때까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봤던 눈빛은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고 너무 안쓰럽고 슬퍼요. 너무 안쓰럽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눈빛에. 딱 네네. 그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 끌려간다 그래야 되나 내 마음이 좀 그러면서도 저게 뭐지 싶어가지고 거기를 응시하고 있었죠. 근데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사라지니까 내가 잘못 본 거여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부스 안에 정말 구석진 자리에 서 있었어요. 구석 쪽에. 그래서 거기를 딱 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발도 안 떨어지고 커피는 타러 갔는지 어쨌는지 그런 생각도 없고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실장님 하고 불렀어요. 네네. 다른 2 직원은 일을 하고 있었고 실장님 제가 불렀어요. 네네네네. 실장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바쁜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나 커피 안 마셔 이러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와보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셨어요. 제 네네. 옆으로. 그래갖고 제가 그 부스에 대각선으로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딱 손을 가리킨 거죠. 저기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실장님이 이러고 기대서 보세요. 네. 뭐 이러세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네네네.
아니 저게 왜 안 보여요? 선생님 저기 안 보여요? 사람 형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 아 얘가 또 왜 이래? 너 가갖고 눈 좀 붙이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보고 있잖아요. 시장님 저쪽이요. 제 손 보세요. 저쪽이요. 그 순간에 잠깐.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네. 가만히 계시더니 이거 뭐야? 18 하면서 나가신 거예요. 너무 무서우시니까. 그러니까 실장님도 깜깜해진 걸 느끼고 나가신 거예요? 예, 불이 저거 안 보이세요? 하고 손을 딱 가리켰는데 정확하게 가리켰는데 실장님이 뭐 하고 같이 봤는데 그 순간 딱 꺼진 거예요. 불이. 네네네. 근데 부스만 꺼진 게 아니라 녹음실 그 방 전체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고 계속 손가락만 가리키고 있고 실장님은 이거 뭐야? 18! 그러시면서 문을 열고 딱 나가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문을 열면 네. 밖에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밖은 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순간에 얼음이 돼서 2, 3분 동안 가만히 있고 그 남아있던 우리 학생들도 무서우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나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 2, 3분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싶어서 안 떨어지는 발걸음으로 나가려고 문을 조금 더 활짝 연 거죠. 네네네. 그리고 문에는요, 문턱이 있잖아요. 네. 그 문턱을 녹음실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그 문턱을 한 발짝 딱 내딛는데 불이 들어왔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근데 그 순간에요, 더 제가 당황했던 건 네. 내가 본 게 맞구나. 남들한테 보이지 않았던 거였구나. 그 그러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효령 아씨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렸다기보다는 저는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보통 귀신들은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난 이래, 나 이렇게 죽었어, 나 네, 이렇게 네. 억울해, 나 좀 어떻게 해줘, 나란 존재가 있어, 뭐 이런 의미인데 예. 알아줄 사람이 저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봤. 그렇죠. 예, 저 또한 그때는 기문이 열려 있는 상태니 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근데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불이 딱 켜진 거예요. 그래서 네. 실장님이, 우리 네. 괴짜 실장님이 그 왜 전기실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거기 경비 아저씨 계시고 관리 아저씨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정전된 거냐, 이 룸만. 그랬더니 아니래요. 스위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내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스위치가 똑같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너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니, 보통 정전이 되면 두꺼비 집이 닫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실장님도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겪고 바로 퇴근을 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내일 일이고 뭐고 네네네. 예,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실장님하고 다른 분들은 못 보신 거잖아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을 보면 실장님 저거 안 보이세요라고 했는데도 지목을 했는데도 못 보시더라고요. 안 보이신대요. 없었대요. 뭐가 보여? 이러시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어요. 네. 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무리 그쵸. 무서워도.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오늘 출근하실 거죠? 그러니까 할 거래요. 그럼 저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그 엔지니어분. 네네. 예, 그 룸이 3개였는데 저희가 일했던 그 제일 큰 룸을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죠. 네.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똑같은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시냐, 오래 일하셨으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었대요. 귀신을 본 적은 없었는데 네. 가끔 녹음 중에 마이크가 꺼진다든지 이유 없이 그 많은 마이크 중에서 네네네. 마이크 하나가 꺼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작동이 안 돼서, 근데 그게 길지가 않대요. 1, 2분이래요. 예, 길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네네. 발생했는데 중요한 것 또 하나, 룸이 3개인데 유독 그 룸만 제가 있었던 그 룸만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정말 그 보셨다는 눈빛이 되게 사연 있는 눈빛 같이 네, 슬픈 예. 눈빛이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알아줬으면 하는 약간 작은 약간 신호였는데 그걸 이제 효령아 씨가 제대로 제 보시면- 생각에는요. 지금 제가 네. 효령아 씨가 제자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을 봤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녹음실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오디션을 봤는데 뭔가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왔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디션을 봤다면 뭐 그 녹음실, 제가 있었던 녹음실만 봤겠어요. 근데 유독 그 행사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합격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아, 그런 사연이 있지 않았었을까. 우리도 가장 좋아했던 곳을 찾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듯이 그러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녹음실이 없어졌겠죠? 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없어졌는데, 제가 그 녹음실을 그만두고 퇴사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나왔죠. 그래서 저는 아직 궁금한 게, 네네. 지금은 녹음실이 없어졌지만 네네. 아직 그 소녀는 그 어. 나이인 채로 아직 거기에 그러니까. 있을까 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은 정말 그 이후로 다들 저를 무서워하셨어요. 직원분들이. 그리고 그때는 제가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아는 소리라고 하죠. 한창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자가 아니었어도 직감이 좀 빨라서 또 그때 당시에는 아는 소리를 좀 할 때여서 그런 줄은 알고 있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경험을 네네. 하시니까 무서우신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진짜 뭔가 이렇게 또 효령아 씨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흔히 듣는 귀신 이야기는 그냥 안 좋은 쪽에서 딱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령 아씨님이어서 사연이 있었고 또 그 신의 귀신의 아픔을 또 느끼니까 살짝 읽어줄 사실 수 있었죠. 전 사실 무서웠거든요. 근데요, 볼빛님 그거 네네. 아세요? 어떤 신령님들도요, 네네. 본인을 제일 잘 알아줄 것 같은 자손한테 제자를 시킨답니다. 정말 그래요. 잠깐 마이크가 떨어져서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뭐 제작감이라고 해서 뭐 다 귀신을 보거나 이런 건 네네. 아니지만, 이러한 체험을 또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구술하게 되면 조상구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넋을 네네. 실어서 이제 그분이 살아생전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할 때 많이 느끼죠. 근데 그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갓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잖아요. 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고, 네. 뭐를 좋아하셨고, 이거를 모르는데, 이제 실려서 말씀을 하다 보면, 아유, 뭐 아버지 오셨네, 뭐 이렇게 공감도 할 수 있고, 잠시지만,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달래드리고, 또 마음을 또 좀 이렇게 헤아려 드려서 좋은 곳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길을 또 열을 수 있게끔 또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선생님들 너무나 대단하다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실 저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선생님. 그 한이라고. 맞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원지고, 네. 한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분들인지 맞아요. 아무래도 영으로 남아 계시는 부분이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해주는 또 그런 중간 거를, 역할을 중간 하는, 역할을 네. 하시고 계셔서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의 명은 네. 진짜 스스로 끊는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요, 나중에 저희들이 회원하고 이런 뭐 이렇게 제를 지내드리고 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또 다르구나.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만큼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효령아 씨님이 계시는 보인당으로 네, 맞아요.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해결해드릴 네. 수는 없지만 조금 맞아요. 해결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보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뭔가 보이고 꿈도 너무 자주 꿔. 꿈도 뭐 꿈속에서 뭐가 나오고 선몽을 받고 막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보통 우리 제자들 되기 전에 신병을 겪을 때 우울증을 굉장히 겪거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네네. 왜 기쁘지 않으니까 아. 기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신적인 병하고 빙의하고 또 이런 신병하고는 정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굳이 제작감이 아닌데, 네네. 뭐 어느 정도 내가 촉이 좋다고 해서, 뭐 감이 좋다고 해서, 뭐 선몽을 잘 꾼다고 해서, 뭐 아니면 아까 조금 제가 얘기했듯이 뭐 남들을 좀 이렇게 맞춰준다거나 네. 그런 어떤 조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제자 쪽으로만 생각하실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이랍니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신령님의 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냥 평범한 우리 일반인들은 굳이 정말 죽고 사는 일 네. 아닌 이상에는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부분인 거고 정말 확실하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열어 봐야 하는 거고 재차 확인을 해서도 안 되면 받아야 하는 게 제자랍니다. 내림이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울하고 조울증이신 분들 너무 네, 많아요. 네,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세계에서 신도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우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원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조장님이 신령님이 한이 한풀 자고 오신다고. 내가 못다인 한풀 자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듯이 이렇게 보인당에 오셔서도요.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말씀으로 통해서 또 풀고 또 좀 내려놓고 가시고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 없이 우시라 그래요. 어디 가서 우시겠어요. 맞아요. 여기 와서 우시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답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또 네. 생기는데요, 네. 선생님. 저는 이런 요즘에 또 드라마 소재로도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또 그렇게 집집마다 또 계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어느 장소 가릴 것 없이 참 뭐 길 가다가 길가에 춥게 앉아 있는 아이도 또 그려지기도 하고 네. 또 집에 또 그렇게 그 가위 눌린다는 맞아요. 친구의 뭐 머리 위에도 계시고 뭐 약간 스파이더맨처럼 달려도 계시는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신도이기도 하지만 좀 네. 친한 친분이 있는 분이어서 네네. 이제 그 집에 가서 하루 자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들어서는 입구에서 마주보는 방이 눈이 가기는 했어요, 제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갔는데 그래도 좀 안 좋은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이렇게 네네. 오반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쳐드린다고 하거든요, 네네. 집을. 부정을 친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부정을 쳐드릴까 생각을 하고 오반기를 가지고 갔었죠, 제가. 네네. 근데 그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유독 그날 그 분이 네. 이제 저 지인분이 선생님 오늘은 나는 거실에서 다 같이 얘기하면서 자고 싶은데 네, 우리 좋죠.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꾸 대접한다고 방으로 네.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 내가 또 여기서 너무 거절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네. 방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딱 방을 들어갔는데 네. 현관에서 마주 보는 방을 딱 들어갔는데 네. 막 아니나 다를까 뭐 피아노도 있고요. 그 방 안에. 네네. 그리고 뭐 별 저거는 없었는데 장롱하고 네. 이렇게 선반을 세워놓고 거기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가린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서 잘 자, 안녕, 내일 봐. 그러고 이제 누웠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무슨 일이? 너무 눌려서. 제가 눌려요. 자꾸 뭔가에 눌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떴어요. 네. 제가 잠잘 때는 어버가도 모르거든요. 근데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화장실을 갈까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오른쪽에 네. 그 아까 제가 왜 선반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벽장에 커튼을 쳐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한 7살쯤 되는 꼬마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네. 그래갖고 저는요 또 순간 네네. 예감은 했잖아요. 이 방 기운을 네네네. 들어올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봤어요. 불도 안 켠 채로 불을 꺼 있는 상태에서 네. 그 7살짜리 남자애를 이러고 쳐다봤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커튼을 제쳤다 네. 펼쳤다 네. 제쳤다 펼쳤다 하면서 숨었다 나왔다 지 얼굴을 숨었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나와봐 이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또 수줍은지 또 이러고 또 안 나와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얼굴 형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이 보이지 않는 채로 네네. 이제 커튼 안에 숨었으니까 네네. 물어봤어요. 넌 네. 어디서 왔니?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쪽에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뭐 옛날에 뭐 일찍 네, 하늘나라 간 친구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집안적인 건가 싶어서 네, 물어봤는데 나는 따라 들어왔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온 건 밖에서 네. 들어온 거죠. 네네. 따라 들어왔지. 그래서 제가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네네. 그 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잠을 못 잔대요. 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방기를 가져간 거였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눌려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나중에 내가 네. 무섭게 한다. 이랬더니 네네.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방기로 다 집을 이렇게 쳤죠. 그러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분한테, 그 지인분한테 그랬어요. 네. 아마 쉽게 떠나지는 않을 거야. 쉽게 떠나지는 않을 거야. 네네. 하지만 해를 끼치진 않을 거야. 그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야. 대신에 이 네네. 방에 어느 누구도 재우지 말아라. 이 방은 그냥 옷 정도 갈아입을 수 있는 드레스룸으로 해라. 그리고 거기에 비방을 쳐주고 왔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네네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괜찮았냐고. 네네. 그 방에 잘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집 아들이 거기에서 뭐 피아노 치고 네네. 뭐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다행이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도요. 네. 귀신은 있을 수 있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지 못했어요. 따라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따라 들어올 수 있죠. 예, 따라 들어올 수 있죠. 우리 보통 귀신이 어디에 가장 많다고 생각하세요?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귀신이? 귀신은 어디 좋아할까? 어둡고 음침한. 어둡하고 습하고 또 환하지 않은 지하고 또 하나 시끄럽고 시끄럽고. 사람이 많고 네. 크게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녹음실에도 있었듯이 피아노가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그 친구가 피아노를 이렇게 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칠 때.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 식당 같은데 네네. 영업장을 가도요. 정말 사람이 왜 많이 몰리는 데가 정말 돈 잘 벌 수 있는 도깨비 네, 뜰수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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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데도 귀신이 많아요. 귀신이 돈 벌어준다 소리도 해요. 귀신이라고 해서 다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질문에 우리 집에 귀신이 있을까?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집을 가면 네네네.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 제 경험담을 얘기하게 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는 뭐 귀신이다기보다는 네. 이사 온 지가 좀 된 거예요. 근데 오. 잠을 잘 못 잔대요. 침대에서. 다들 잠을 잘 못 자시네요. 잠을 네. 잘 못 자겠대요. 그래서 뭐 침대 방향도 바꿔보고 모두 해보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집의 터요, 그 아파트, 그분이 사는 그 집의 터의 기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왜 우리가 평수가 조금 있는 아파트는 네. 방에 화장실이 딸렸잖아요. 네, 욕실이. 네. 그래서 보통 손님들은 방 안에 딸리는 욕실 안 가고 밖에 있는 욕실을 가는데 네. 그쪽에 이제 쓰시는 분이 계셔서 미안해 내가 여기 욕실 좀 잠깐 쓸게 하고 딱 봤는데 네. 순간 그 욕실이 들어갈 때 오른쪽에 세면대가 있고 맨 끝에 샤워하는 곳이 있는 네, 거예요. 네, 좀 길게 생겨서. 네, 네. 근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샤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네.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네. 할머니가 사셨어? 그러니까 그랬대요. 네. 근데 이 할머니가 여기에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골골 하시면서 샤워를 하셨네.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 할머니가 그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할머니가 병환이 있어서 진짜 아프셔서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꼭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그렇게 보여요. 형상을. 아.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내림받으면 신령님이 효령아 씨야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해 네, 주는 네. 게 아니듯이 네, 네. 저희 눈에도 보이는 게 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체로 보일 수도 있고 아. 영감으로 느낌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아,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는 네. 형태군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고 귀신은 나에게 해를 끼칠까? 있어요. 해 끼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전등이 나가는 것처럼 네. 뭔가 물건을 가지고 뭔가 할 수도 있는 힘이 왜 우리 있는 그러는 거예요? 거 있잖아요. 뭐 전등이 안 들어왔던 전등인데 네네. 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딱 들어간다든가 네네네네. 멀쩡하게 잘 들어왔던 건데 안 돼. 그럼 장난일 수 있죠. 근데 해를 끼친다. 근데 웬만해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한이 많고 네네네. 정말 뭐 어떤 조상의 내력이 있고 좀 알아달라고 하고 네. 이런 경우 외에 그래도 귀신이라고 해서 다 해를 끼치지는 않는 거죠.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인 거지. 네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귀신이 아까 좋아하는 장소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예, 시끄럽고. 예, 시끄럽고 음악이 있고 음침하고 좀 습하고 좀 그런 곳에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을 네,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약간 나이트 클럽에도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네. 젊은 분들 많이 가시는데 그럼요. 또 같이 춤을 추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리고 보면. 귀신들이 술도 좋아하잖아요. 아, 도깨비는 또 술 고래라는 그럼요. 얘기를 들은 예, 적도 있는 술도 것 같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조명들이. 그래서 그렇답니다. 효령아 씨는요,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터널 가면은 환장해요. 터널이요? 그 터널을 지나면 빨간색, 주황색, 아, 무지갯별로 네네네네네네. 이렇게 져도 거기만 지나가면 동자들이 아주 그냥 난리예요. 동자들이. 동료도 마찬가지고 난리랍니다. 아. 우리 선녀님도 그렇고. 아, 다양한 예. 색깔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있으니까. 좋아해요. 아, 알록달록, 특히 무지갯빛. 맞아요. 아. 예, 너무 좋아해요. 그렇듯이 그렇게 귀신들도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게 있답니다. 네. 아, 선생님,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 그렇구나. 예,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네. 한번 사연을 한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까 봐요. 자, 일단 네. 제가 사연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조금 네. 드려볼게요. 자, 이분으로 빙의가 돼서 우리 볼핀님께서 네네.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네. 준코님이라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32살 남자입니다. 네. 저는 정말 로맨틱한 연애를 꿈꾸는 30대 청년입니다. 네.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말 잘해주고 재밌게 연애할 자신이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 아직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아, 모태솔로. 네. 아, 정말 간절하게 제 짝을 찾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아. 제 주변에서는 제가 눈이 너무 높다는 등, 네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등 소개는 안 시켜주고 조언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랑이 올까요? 도와주세요. 보인당 효령아씨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쁜 여자분을 조금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될까요? 야. 준코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요. 준코님. 제가 이렇게 보니,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준코님이요. 의외로 되게 신중하신 분이에요. 아, 예, 신중하신 분이고, 또 반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는 많으신데, 표현을 잘 못하세요. 아. 예, 표현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사주를 봤거든요. 예. 근데 모태솔로라고 해서 32살의 모태솔로다. 글쎄요, 연애? 물론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20대 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연애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준코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랍니다. 네, 절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여자분을 만나거나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상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나고는 싶은데 그만큼 본인이 뭐라 그럴까요? 누구든지 네. 한 번쯤 만나볼까?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신중하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 성향 자체가. 예, 그리고 자, 저는 이분이 지금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한 번 기회가 있으셨다는데요? 오이? 한 번 기회가 있으셨대요. 자, 지금 어떻게 안 되나요? 지금 답변을 못 주시나요, 준코님? 한 번 기회가 있으셨대요. 여기에서 기회는 뭐냐면요. 2년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준코님. 준코님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시간이 좀 이래서. 네. 근데 본인도 그거를 상대는 그런데 본인이 또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준코님 근데 다시 예, 생각해 보십시오. 2년짜는 한 번 있으셨다고 해요. 20대 중후반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자,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연상은 안 됩니다. 연상은 안 돼요. 오히려 연하를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년짜는요, 지금 나이가 32살. 그쵸? 32살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분이 닥치시니까. 올해도 괜찮은데? 오! 준코님 축하드립니다. 올해 괜찮아요. 올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개를 받는다든가 그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아서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예, 가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예, 가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또 이 준코님이 제가 아까 신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은 연애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2년짜가 돼서 그냥 결혼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예, 결혼으로 가실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연애를 못하고 계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예,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디테일하게 지금 이게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연상은 안 됩니다. 예, 된다고 하십니다. 예, 연상은 조금 힘들어요. 연상을 사귀실 경우에 연상을 만나서 배필로 가시기에도 힘들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올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올해? 근데 너무 멀리서 찾는 분이 아니에요. 찾을 분이 아니에요. 예, 가까이에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경우 있죠. 전혀 여자 상대가 아닌데 날 잘 따르는 네. 뭐 후배, 후배나 날 잘 동생. 따르는 예, 이런 일적으로 엮여서 만나실 가능성도 많고요. 예. 생각보다 고민하신 것보다 네. 굉장히 좋은 확률들이 예, 있으신 근데 것 같아요. 올해 만일에 만나신다면 용기를 내셔서 정말 연애하실 마음이 있다면 조금 신중한 거 조금만 내려놓으시고요. 올해 딱 하셔야지. 내년엔 힘들어요. 올해 내년에는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2년짜리를 만나는 것도 다 때와 시가 있답니다. 예, 어머니. 그래서 내년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다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해서 그분이 딱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액션도 취하고 노력도 좀 하고 시간도 좀 갖고 좀 이렇게 하셔야 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분 자체가 조금 선뜻 뭔가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더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끝까지 모태솔로로 남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효령아 씨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애가 혹시나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결혼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그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여자다 싶으면 정말 로맨틱하게 해줄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동을 보이세요. 행동을. 나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그냥 생각만 갖고 있고 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예. 조금 이렇게
준코님하고 조금 이렇게 대화가 되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화가 안 돼서 맞아요. 효령아 씨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중간에 네. 꼭 용기를 내서 봄에는 따뜻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좀 기대해 볼게요. 네. 여름에.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네. 사실은 끝날 시간인데요. 네. 한 분 더 사연을 그렇게요. 해드릴까 우리가 봐요. 아까 우리 히히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시간이 많이 좀 지났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어드레스 영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고급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과연 적응을 잘 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도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네. 그렇죠. 자, 근데요, 이분은요, 사랑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이가 94년생이시죠? 31. 자, 결혼을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시면, 자, 이거 나이가 좀 공개돼서 좀 그렇기는 한데, 결혼이 급하지 않다고 하시면 좀 늦게 가셔도 돼요. 네, 좀 늦게 가셔도, 연애를 좀 오래 하시고요. 좀 늦게 가셔도 돼요. 늦게 가셔도 되고, 지금 캐나다 워킹홀리 지금, 잠시만요. 이 말씀부터 자꾸 우리 동자가 자꾸 아까부터 할머니 말씀 전하느라고 지금, 이분이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말로 하실 수 있는 일이나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참 좋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 하고 계시는 일이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쪽 방면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늦지 않았다면. 이분한테 맞는 일은 뭔가 가르치고, 말을 하고, 주입을 좀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굉장히 잘 맞아요. 이분 자체가 되게 차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맞고, 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과연 적응 잘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적응은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래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를 생각하고 얼마를 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계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적응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잠깐 머물러 있다가 오시는 거니까. 그리고 오실 때 나는 좀 더 있고 싶은데 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 오세요. 그게 맞아요. 거기 더 머물지 마시고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이별 다시 사랑할 수 있는데 조금 연이 되고 인연법이 되더라도 좀 늦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유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지금 어드레스 형님께서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있으세요. 아픈 이별을 했지만 다만 조금 늦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연애해야 되잖아요. 네. 이분은 아까 그분과 조금 틀리게 연애를 오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시간을 조금 더 네. 두고 네. 차근차근히 보고 네. 하셨으면. 하시면 좋을 그리고 자,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네. 이별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이별이라도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이별 자체가 슬픈데. 그렇지만 그냥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인연법이 그분하고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드레스 형님 기운 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드레스 형님 힘내십시오. 좋은 사랑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볼땅이 PD님은 네. 좋은 사랑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네요? 아직 네, 저는 아니라고 좀 하네요. 저 네. 멀리, 저는 효령 아씨님과 많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좋은 이야기와 네. 그다음에 너무 신기한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요. 네. 효령 아씨님, 저희 이제 인사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할까 봐요. 오늘도요, 진짜 뭐 히히히 얘기하다가 네. 진짜 다 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 뒤로도 또 사실은 또 주제들이 좀 더 많았는데, 예, 시간상, 그쵸?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오늘도 보인당의 효령아 씨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한절기예요. 아,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딱 이 자리에 앉으니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또 다시 기진맥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도 예. 또 사연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많이 들어와 주셔서 예, 효령아 씨는 여러분들하고 볼당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주 목적이랍니다. 네. 예, 그러니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볼피님, 네.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 또 궁금한 거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살살 물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